설산 아래 외로이 서 있는 견사. 마치 감옥에 갇힌 듯 사방이 막혀버린 일상.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은 오로지 탈출뿐인데요. 빠른 스피드와 타고난 운동신경, 거기에 물불 가리지 않는 대범함까지. 엄마. 그렇게 녀석은 누구도 감당 못할 한 마리의 야수가 돼버렸는데요. 그리 내려가면 아이고. 엄청난 계력으로 야수가 된 리트리버. 과연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안성에 자리한 깊숙한 마을. 널찍한 마당을 품은 집인데요. 럭키야. 또 다른 견사에는 올해 8살 된 차우차우가 살고 있습니다.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버린 문. 이것도 나를 이렇게 비켜봐. 럭키야. 나와. 한 바퀴 돌아. 응, 운동 한번 해. 터프한 발길질에 자유로운 산책 시간을 갖는 럭키. 럭키야. 아이고 알았죠. 아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이뻐. 이거 먹어. 이리 와 이거 먹어. 2,000제곱미터가 넘는 700평 대지가 럭키의 운동장인데요. 이거 먹어. 구름아. 아이고 구름이. 아이고 나오고 싶었죠. 구름아. 아이고 나오고 싶었죠. 어떻게? 물 땡땡으로 왔나 벌써? 얘는 구름이. 예쁘게. 아, 그런데 옳지. 구름이랑 럭키를 좀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얘는 안 풀어줘요? 얘는 못 풀어줘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뛰어오르니까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운이 세서. 무게로다 그냥 덩치로다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사람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리 와. 잡고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입성과 동시에 혼을 쏙 빼놓는 거대한 몸부림. 아이고 어머.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요. 카메라 렌즈까지 뿌옇게 만든 녀석. 아이고. 이리 와. 어머. 이렇게 겹치니까 애들이 구름아, 손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1초라도 좀 가만히 있자. 이 전방지 죽을 어떻게 올려? 이리 와. 어우, 그러다 사람 뒤로 넘어가겠다 구름아. 이리 와. 드디어 카메라 렌즈 닦을 수건이 도착했는데요. 아, 이걸 또 가만히 안 두네. 구름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녀석의 근성에 결국 수건 방출. 안 되겠다 이거. 잘 밀고 있어. 그러나 지금까진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바로 구름이는 상습 탈출견. 여기 탈출하려고 요 밑에서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잠깐만 방심하면 밀고 뛰어버린다니까요. 호시탐탐 뒤에를 엿보니 구름아. 구름이한테 갈 때는 무조건 2인 1조로 철벽 수비를 해야 한다죠. 처음에는 한 2번은 잡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잡히면 또 저기 잡혀 들어갈 거니까 그때는 이쪽으로 들고 뛰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여기 뭐 소리 지르고 동네 다 뛰어다니고 할아버지는 이쪽에 있고 저는 이쪽에서 그냥 어쩌다 잡히면 저기 앞에까지
가서 또 탈출하고 막 그렇게 한 서너 번 있었어. 구름아, 긁어줘. 구름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앉아줄게, 긁어줄게. 이렇게. 아유. 이리 와, 우리 긁어줄게. 이리 와. 무단 외출로 이리 와. 아유. 결국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구름이. 네가 난리를 치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서 창살에서밖에 너를 못 만져주잖아. 아유. 처음에는 없었던 견사. 그런데 구름이는 여기 온 첫날부터 어딘가 남달랐다는군요. 여기 잔디밭 여기다 매놨었어요. 근데 저 데크고 나무 잎 닿는데 다 해고 목줄도 이빨로 다 자르고 처음에 여기 오면서부터 물 연못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나무 뽑기도 모자라 물만 보면 돌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했답니다. 금붕어가 여기 한 50마리, 60마리 있거든요. 거기 있는 데 들어와서 그냥 막 휘저 놓으니까 그냥 탕물 돼가지고 금붕어들이 다 도망가서 숨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구름이 한 번은 깊은 저수지에 뛰어들어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다죠. 손주들 이렇게 수영장 만들어 놓고 노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덮치니까 애기들이 놀래서 손주들이 이제는 할머니네 집에 가고 싶은데 구름이 때문에 못 오겠다고 그렇게 돼버렸어. 이곳에 온 지 보름 만에 견사행이 결정된 구름이. 그 후로 8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안쓰럽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산책 같은 건 해보셨어요? 잘 안 해봤어. 질질 끌려다니까 그냥 힘들어가지고 산책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죠. 아유 가만히 있어. 잠깐만. 왜? 이거 풀어야지. 아이 그거 안 풀고 응. 여기다 그냥 걸어버릴게. 도대체 어떻기에 산책이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둘이 힘을 합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목줄 채우기. 괜찮아. 이거 풀자. 시작부터 진이 다 빠져 보이는데요. 아유 씨. 아유 허리. 이거 좀 잡고 있어봐.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는 아버님. 이렇게 감어 좀 짧게. 보고 온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름아 나가자. 가자 나가. 나와. 구름이 이리 나와. 아유 이 기쁨을 주체하기 어려운 구름이와 달리 안 돼. 근데 내가 잘. 이미 기진맥진한 보호자. 아유 힘들어. 아유 허리. 아유. 그리 내려가면 아유. 오랜만에 나왔어도 역시나 연못부터 찾는 구름이. 얼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리 와 천천히. 아유 씨. 아유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구름이. 아유. 빙판길도 많아서 위험한데요. 자네가 자꾸 견디겠어? 아니. 아이씨. 이번에는 더욱 난항이 예상되는 어머님 차례. 이리 같이 가. 엄마랑 같이 가. 엄마. 아이고 도와주세요. 산책하다 SOS까지 치게 만드는 구름이의 계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 보니 정신줄을 놓을 지경인데요. 구름아 좀 쉬자. 구름이가 엄마 말을 들을 리가요. 이제 2살. 아직도 기운이 남아 도는 구름이. 너 이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구름아. 너 왜 그렇게 기운이 세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산책이랑 좀 다르네요. 아니 못해. 예. 처음에 한 2번 이렇게 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산책을 아예 못하고 저기다 가둬버렸지. 힘들어. 구름아 좀 앉아봐. 너도 힘들지? 아유 알았어. 아유 알았어. 알았어. 얘가 좋아서 엄마.
산책 한 번에 몸살이 날 지경이니 이 천방지축을 어찌하오리까. 아유, 드디어 구세주 등장. 할아버지한테 가면 또 더 한다 이제. 내가 그동안에 길 들여놔. 뭘 아유. 들어놔. 이리 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구름이. 이리 와. 너네 집으로 가. 이제. 안 들어가요. 가두는 게 미안하면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건 너무 마음 아파요. 갇혀 있는 개가 아니로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개인데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렇다고 우리 둘이서 얘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가정이 있으면 제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한 채 늘 그리워만 했던 구름이 언제 저 문 밖을 나설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데요. 특이하게도 미끄럽고 경사진 이 계집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을 때가 많다네요. 주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 관심을 끌려고 이제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버티고 거기서 앉아서 있어요 항상. 계집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치기까지 했다는 구름이 그렇게라도 세상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걸까요? 아유 어서 와. 어서 와. 아유 추운데 어떻게 왔어? 그래 알았어. 어서 와. 우리 딸 친구의 강아지 제보 여기 보내준 제보한 딸 친구. 구름아. 놀랍게도 어머님, 아버님은 구름이의 두 번째 보호자. 딸 친구의 소개로 구름이가 이 집에 오게 됐다는데요. 구름아. 아유 좋아? 원래는 아는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너 산책은 얼마나 시키냐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시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간혹가다 이제 수영장, 강아지 수영장을 데리고 갔었나 봐요. 근데 그때 기억이 좋았는지 더 물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더라고요. 구름이가 물을 보면 그토록 흥분했던 이유가 첫 번째 보호자와의 즐거운 추억 때문이었군요. 첫 번째 보호자와는 집에서 생활했던 구름이. 그러나 9개월 만에 파양되고 말았습니다. 학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이제 오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얘 힘을 감당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구름이까지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지만 빗나간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짐만 안겨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챙겨야 할 식솔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웅아 이리 와. 너네들도 이거 하나씩 먹고 가. 이리 와. 아유 뜨거워. 까맹아. 이리 와. 고기 먹어. 이리 와. 옳지. 어이구 이리 와. 어이구 이리 와. 어이구 고기 먹고 싶었죠? 길고양이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는데요. 숯불구이를 밖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팩씩 더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일부러 남겨요. 그래서 우리 주고, 어이구 우리 구름이 잘 잤어. 밤에 추웠어. 어휴. 발자국 소리에 벌써부터 흥분한 구름이. 그렇게 버리지 마. 거기에 아침부터 특식이라니 하루의 시작이 좋은데요. 견사 청소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님. 한겨울이라 삽질도 맘대로 되지 않는데요. 구름아 이리 와봐. 이리 와. 모두가 방심한 사이 극적인 탈출 감행. 구름아. 오늘도 연못부터 구름아. 찍는 구름이. 이리 와. 이리 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마당을 할보하고 다니는데요. 아유. 어머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구름아 이리 와. 어머. 안돼 어떡해. 눈앞에서 또다시 놓치고 말았는데요. 아유.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더 날아다니는 구름이. 내려갔어. 어머. 아유 참네. 아우 추워. 집 옆에 있는 개울로 직행. 구름아 오늘 체감온도 영하 20도야. 순순히 아빠에게 다가가는 것 같더니만 보란 듯이 다시 풍덩. 저 나가면 혼낼 거잖아요. 나 잡아봐라. 마냥 즐거운 구름이의 한겨울 입수. 구름아 너 추워 감기 들어. 할아버지 이거 수건으로 닦아줘. 해줘. 너 나와 이리 와. 걱정은 오로지 보호자들의 목. 구름이는 아쉽기만 한데요. 싸줘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추워서 안 돼. 너. 아니 그걸 이렇게 펴서 싸줘. 추운데. 옳지. 아유, 구름아 이리 와. 이리 올라가자. 할아버지 이거 줄매 줄. 아유 이리 올라와. 구름아 있어. 이리 올라와. 감기 들겠다. 아유. 가만 있어. 우리 이게 이리 와. 이리. 구름이의 기쁨은 보호자들의 한숨. 줄 매지 말고 너 추워. 아니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구름이는 너무나 버거운 녀석이죠. 너 여기 불 좀 쬐고 있어 여기. 응, 따뜻한데 불 좀 쬐고 있어. 자자. 알았어. 긴장했던 마음이 아유. 이제야 조금 놓입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아이고 춥겠다 너. 뜨거. 아유. 아우 멋있다. 얘 너무 멋있다. 스카프 맥. 저 분위기 좀 있어 보이나요? 우리가 제어가 되면 데리고 내려가서 하려고 거기를 일부러 파놨단 말이에요. 전에 했는데 그게 좀 얕아서 할아버지가 삽으로 팠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걸 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름에 놀게 하려고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 알고 보니 구름이를 위해서 천연 수영장까지 만드셨구나. 그렇지. 아이고. 이리 와. 이쪽으로. 이제 집에 들어가자. 이리 와. 가자. 이제는 수영장조차 그림의 떡이 돼버린 현실.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기 싫어? 이리 와. 들어가자. 이리 와. 자유를 만끽했으니 얼마나 더 들어가기 싫을까요? 배 깔고 누워버렸어? 온몸으로 버티는 구름이와 견사로 들여보내야만 하는 보호자. 구름이는 또다시 기약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갇혀 있는 게 좀 안쓰럽죠. 교육만 잘 되고 그랬으면 그냥 풀어놔도 묵지 않고도 여기 놔도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사람들하고 주인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하고 교감이 되는 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끝까지 좀 그 전에 어릴 때 뭐 학대받던 거 이런 걸 다 지워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보호자들도 마음 아프기는 마찬가지.
과연 구름이는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드디어 설쌤 출동! 나오냐 못 나오냐 그 어느 때보다 설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가 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귀여워라. 안녕. 아, 너무 이쁘다. 저희가 새나개니까 이 친구들이 주인공은 아닐 것 같고. 네. 오늘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인공이 조우이. 네. 가봐요? 네,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예. 네. 그래도 저도 왔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아, 저기 견사가 있구나. 네. 아하. 어?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어떡해. 아이고, 좋아. 구름아. 아이고 우리 구름. 마음의 준비를 했건만 역시나 범상치 않는 녀석의 호스. 구름아. 이거 안녕. 설쌤 저 좀 꺼내줘요. 아, 진짜 벌써부터 걱정된다.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이게 아유 이뻐. 원래부터 사실 뭐 견사에서 키우실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네. 너무 그 사고를 쳐서 이걸 지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지. 아하. 우선 맨 눈으로 집 주변을 샅샅이 스캔하는 설쌤. 열이 못 나가게 그냥 여기도 저 개울가를 제외하고는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데요. 좀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개울가. 충분히 뜨겠네. 위험 요소부터 팩트 체크. 지금 그러면 이 견사에 있게 된 지는 한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예. 심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막 나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악역이나 빌런은 없는데 뭔가 잘 안 맞는 느낌. 네. 우리하고? 그래서 얘기할 게 많아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아, 네. 과연 이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는 지금 아기 때부터 키운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어떤 사연이 있어요? 우리 딸 친구가 제가 투룸에서 너무 이렇게 막 매일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학대 받는다고 여기 마당 넓고 좋으니까 여기서 키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리트리버라는 생각에 네. 그냥 얼른 승낙을 했지요. 잠깐만요. 자, 리트리버에 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그동안? 저는 이 리트리버는 그 옆에 같이 사람처럼 같이 산책하면 걸어 다니고 왜 그 맹인견 있잖아요. 그 상상만 해가지고 리트리버는 다 그렇게 착하고 사람한테 순종하고 이런 건 줄만 알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랑 똑같죠. 한국인들은 정이 많다.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종별로 얘네들이 어떤 종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진다. 이거는 한 10% 정도의 참고 자료로 한번 이용을 해야지 보호자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집 리트리버는 한 마리의 야수. 다 갖다 해줘가지고 아유 진짜 한번 이렇게 너랑 한번 해볼래? 엄마가 너보다 세게 매일 힘겨루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구름이 왜 저럴까요?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걸까? 아니 우선은 더 근본적으로 너무 좋아서. 예. 사람 엄청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평상시에 너무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할 때 그리고 가끔 밖에 나올 때 한 번에 다 풀고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줄에 묶여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대인 경우는 뭐냐면 줄에만 묶여 있을 때. 줄에 묶여 있어도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얘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학대가 아니에요. 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선 줄에 묶여 있는 것보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공간도 저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단 저기는 내 방이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방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없어. 없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럭키가 자유롭게 산책을 할 때도 혼자만 갇혀 있었던 구름이. 그렇다 보니 하는 행동도 점점 야수처럼 변했는데요. 사실은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반갑고 좋았던 것이군요. 네, 얘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많아 보여요. 그 에너지 많은 아이를 그래도 연배가 있는 보호자가 그 에너지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걸 풀어주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은 거죠. 구름아, 이리 와. 탈출은 물론 한겨울 입수도 감당이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는데요. 저 추운 날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고 싶을 건데 저기 들어가니. 안 떠네요. 안 떨어. 제 봤을 때 지금 춥고 힘들면 나와요. 네, 나오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사실 너무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속털이 있는 리트리버. 게다가 구름이는 추위에도 강한 편이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구름이 약간 지금 고문당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브랜드가 있는데 놀이터가 있는데 못 가. 아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맨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거 사는 애들은 그런 물을 많이 못 접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충동 자체를 좀 덜 느끼는데 집 안에 연못이 있고 바로 옆에 개울이 있고 얘는 물에 대한 추억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네, 이게 리트리버의 어원 자체가 리트리브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리트리브가 뭐냐면 회수하다예요. 근데 이 회수하다인데 뭘 회수하냐? 원래는 사냥꾼들이 호수 같은 데서 새가 날아가잖아요. 총 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물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회수해 오는 애들이에요. 저렇게 뚱뚱한 큰 애가? 네, 원래 쟤네들이 그렇게 해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하면 저렇게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런 걸 허용해주는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구름이는 여긴 천국이에요. 근데 허용을 안 해주는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여기는 희망 고문만 하는 곳이에요. 최대의 난관은 뭐니 해도 산책. 사고의 위험마저 컸는데요. 천하장사 저리 가라! 엄청난 계력으로 보호자들을 절절매게 했던 산책. 이리 좀 쉬자. 설쌤, 이것도 고칠 수 있나요? 아니 난 이런 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건가?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건가? 끌려다녔어요, 제가. 나도 끌려다니는데. 네. 이거는 아 저도 끌려다녀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제가 저 줄 잡고 하잖아요. 장담하는데 저도 끌려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니는 척하는 거지 다 끌리고 있어요. 힘이 예. 장난 아니야. 저 힘으로 지금 저 몸무게로 끌면 네, 다 끌려다닙니다. 이 두 분과의 호흡을 맞추려면 무조건 구름이한테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위험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산책 시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물론 조금 구름이가 싫어하는 도구를 써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미끄러져도 또다시 오르고 또 올랐던 계집.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여기가 좁은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동물들이 뭔가 상황 파악을 하거나 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지금 내 에너지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평면보다는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이 구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실 그런 아이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저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쟤한테 저는 죄책감 많이 갖고 있어요. 미안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구름이한테 구름이를 황금 수저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그래서 두 분에 따라서 이 집이 구름이가 다른 강아지들한테 정말 야 우리 집 진짜
부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또 감옥이 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놀이동산 재개장하는 날. 저희가 솔루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지금 워낙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려고 할 때 많이 흥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선 교육을 해볼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구름이가 튀어나오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면 구름이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너 잘했다고. 그러면 그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먹을 간식? 거지.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뭘까요? 나오는 거. 먼저 만약의 탈출을 대비해 긴 목줄부터 착용 완료. 나오려고 하면 바로 닫아버릴 거고요. 저희 목표는 문이 다 열려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렸다 하면 흥분을 주체 못했던 구름이 시작부터 난이도 최상.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점점 흥분도 내려가고 있어요. 차분해지면 살짝 열어볼 거예요. 다시 열린 문. 기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나갈 채비하는 구름이. 이게 항상 문 열 때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 열었는데도 흥분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집고 나오는 머리. 구름아, 한 번만 참으면 돼. 한 번만. 이렇게 열어보고 그렇지. 잘 기다리면 나오게 할 거예요. 옳지. 나와. 네. 나와서 놀게 할 거예요. 놀게 하다가 어느 정도만 놀고 다시 줄 잡아서 들여놓고 방금 거 반복할 거예요. 점점 여기서 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말만 잘 들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말 잘 듣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구름아, 참는 자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 네, 그래요. 자, 이거 또 공부하러 가보자. 저 고양이 밥 가자. 한번.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막 몸풀기 끝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구름이. 아유. 아우, 이 바닥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유, 그러게. 어머. 일로 와. 이거 풀린다, 이거. 비까지 내린 탓에 사방이 온통 진흙밭. 구름아, 오늘 잘 좀 부탁한다. 지금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자, 이제 2차 시도. 또 까먹었네. 앉아. 기다려. 자, 구름아, 너 또 나가고 싶지? 자, 이렇게 잘 기다리면 옳지. 나와. 어머. 안 돼. 또 놀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금방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땀 때문에 우리가 빨리 쫓아가지 못해. 저리 뛰어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막아야 될까 봐요. 그죠? 울타리 없는 곳을 귀신같이 하네. 리트리버, 야, 이 물귀신. 아니야. 오늘도 물 만난 리트리버 구름이. 한겨울 입수도 자주 보니까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 이게 완전 리트리버 행동하잖아. 저 나무까지 보이시죠? 이게 리트리버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 완전 일 잘하는 리트리버. 진짜 놀라운데요. 나무까지 집어가는 거 봐. 이리 와. 몸이 차가운 데 들어가니까 근지러운가 봐. 그러니까 그냥 막. 아니요, 저희 새로운 냄새가 나거나 이제 물에 젖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아우, 더러워진 거 봐, 저거. 예전에 태어났으면 사냥의 명견이 됐을 구름이 사람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을 텐데요. 야, 물에 빠진 목줄까지 알뜰살뜰 챙겨오는 구름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 네. 진짜 찐 리트리버야, 찐 리트리버. 시원하게 한판 놀았으니 다시 가볼까? 그럼. 구름아, 간식. 간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걸로 부르셔도 돼요. 앉아. 앉아. 자, 다시 올라가 보자. 위험하다.
일로 와. 실컷 놀아서 그런지 반항 한 번 안 하고 말까지 잘 듣는 구름이. 그렇지. 다시. 어우. 아까보다 수월하게 들어가죠? 네. 자, 어머, 제가 해봐요? 네. 저기 제가 여기서 좀 막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이번엔 아버님 차례. 다시 열어줘보고. 네. 그리고 다시 열어줘보고. 앉아. 네. 앉아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예. 기다려볼게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이쪽으로 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제 쪽으로. 네. 괜찮으면 나가. 네. 우리 허락 없을 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짧은 시간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포착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나가도 될 것 같으면 옳지 나가라고 해주세요. 나가. 나와. 문 닫. 그렇죠. 오. 네. 이런 식의 연습이 돼야 돼요. 아이 이거는 아니야. 와, 우리 구름이가 달라졌어요. 계속되는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구름이. 말 들어. 3초만 세고요. 나오라고 할게요. 나와. 나와라. 오. 옳지. 아유 잘했어. 우리 구름이 알았어. 와, 알았어. 구름아, 너 완전 다른 강아지 같아. 아유. 두 번째 솔루션은 구름이의 점프 멈추기. 이 막강 파워 때문에 아버님이 연못에 빠진 적도 있었다는데요. 이 행동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 행동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제가 가장 1단계로 뭘 할 거냐면 앉아시키고 뛸 거예요. 뛰고 저기서 딱 멈출 건데 그때 저한테 점프하면 안 돼요. 얌전히 기다려야 돼요. 앉아. 기다려 하고 저는 저기로 뛸 겁니다. 뛸 거예요. 뛰어서 멈췄을 때 얘도 멈춰야 돼요. 습관이 참 무섭다. 일어나려고 하면 밀어내고 앉아. 옳지. 지금 보면 제가 뛰었을 때 바로 점프했어요. 제가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제가 뛰어서 멈추면 얘도 앉을 거예요. 앉아. 가자. 심지어 목줄 물고 뛰는 구름이. 점프는 했지만 바로 진정. 옳지. 이것만 고쳐도 어르신들이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어질 텐데요. 오, 구름이. 옳지. 살짝 뛰어서 저쪽까지 한번 가보세요. 멈춰보세요. 옳지. 옳지. 네. 또 여기로 살짝 뛰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멈춰보세요. 옳지. 옳지. 자기가 딱 기다리네 이제. 네. 뛰어오르지 않고 지금처럼. 이젠 척하면 척. 옳지. 옳지. 어이구. 네. 야, 너 이제 조금 일반적인 강아지 같아 보여. 이번엔 어머님도 도전. 구름아, 너 사람 가리고 그러면 안 된다. 딱 서보세요. 옳지. 감격해가지고 옳지. 이제 조금씩 소통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보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할 때 훨씬 잘해요. 그리고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이 친해요. 믿는 면도 있고. 그렇죠. 네. 구름이 덕분에 오늘 진도 팍팍 나가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좀 우리가 편하게 소모할 수 있는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름하여 낚싯대 터그 장난감. 긴 막대 자루에 와이어 줄과 터그를 연결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돌려주기만 하면 끝. 어머니 잘 돌리시는데 이거? 걔는 넘치는 에너지도 낚싯대만 있으면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 내려가면 이제 남은 건 대망의 마지막 미션. 아유, 보는 사람조차 아찔했던 산책. 마치 한 마리의 야수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이게 해결돼야 외출도 가능한 구름이. 이게 구름이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머리 리드줄을 먼저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 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랑 말을 끌고 다니잖아요. 네. 얘보다 힘 훨씬 센데 왜 끌고 다닐 수 있을까요? 콧구멍에다 끼니까. 얼굴을 컨트롤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난 거예요. 얼굴에다가 다는 줄이에요. 머리 리드 줄의 단골 광고 모델도 리트리버라는데요. 저 되게 불편하겠는데 저는? 불편하죠?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확실히 못 끌어요. 네, 이거는 저를 절대 못 끌고 가요. 되게 불편한가 봐.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 게 나을까요? 산책 안 나가는 게 나을까요? 좀 불편해도 산책 갈 수 있는 게 좋지.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아프진 않으니까 산책 가는 게 낫죠? 이거 전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입을 땡기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쓰면 어머님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역시나 조금 어색해 보이는 구름이. 천천히 우리 페이스대로만 갈 거예요. 네. 자기가 흥분 안 하면 천천히 가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 힘 거의 안 주고 있어요. 확실히 전과는 다른 느낌. 벌써 적응됐는지 뒹굴기까지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새로운 냄새 날 때 많이. 아, 얘가 밖에 많이 못 나와봤잖아요. 예, 그럼 예. 거의 다 새로운 냄새겠죠. 구름이는 지금 신세계를 경험하는 중. 자, 줄 잡아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잡으실 거예요. 이만큼쯤. 두려운 산책. 이번엔 괜찮을까요? 어? 쉬운데? 다르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죠? 어머, 이거 해서 호흡 맞춘 다음에 도구를 바꿀 거예요. 더 편한 걸로. 이거는 지금 지랑 나랑 같이 걷는 갖는 느낌이에요. 것도 같이 걷는 느낌이죠. 네. 이렇게만 산책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 이러다가 목줄의 불편함보다 세상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구름이. 구름아,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발 맞춰 걸어보자. 우리 구름이랑 이렇게 솔루션 한번 해봤는데 지금 상태 어때요? 지금 너무 너무 차분하고 너무 온순해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동안 네. 상상하던 리트리버 모습이죠? 네네네. 말을 잘 들으니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좀 방치했던 느낌이 들고. 네. 지금 보세요. 딱 앉아서 이제 쉬고 내가 충분히 놀고 싶은 욕구,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소모가 돼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 구름이랑 함께 해보니까 저도 사실 지금 허리 아프고 좀 온몸이 아프거든요. 힘도 세고 그동안의 그 에너지를 풀어주는데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좋았던 건 교육할 때 잘하는 모습 보고 두 분이 웃는 모습. 아, 얘가 이렇게 잘하는 아이구나 라는 걸 아셨으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구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2주 뒤 어머님과 함께 겨울 산책을 만끽하는 구름이. 구름아, 눈 밟는 느낌이 어떠니? 눈물 콧물 다 빼던 산책. 이젠 평화롭기만 한데요. 이제 구름이는 하늘을 파랗게 날아갈 겁니다. You listen to it twice, 'cause the DJ is asleep. On the radio, on the radio, 아니 아니. on the radio, 보면 안 돼. 안 돼, 보면. on the radio. 3년을 함께 살아도 궁금하고 답답한 보미의 속사정. 뱃소리가 들리면 자꾸 짖어요.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달려들 땐 어떡해요?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 보미를 도와주세요. 해도 해도 안 되던 봄이 이번엔 잘 될지 지켜봐 주세요. 리모컨 Don't touch. 여기는 강원도 원주 봄이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미네 가족입니다. 아빠를 쏙 닮은 두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우리 보미는 3살 된 블랙 레버라도이고요. 참고로 여자입니다. 좀 더 에너지가 좀 넘치는 아이라 기운이 좀 세가지고. 얘가 세다고요? 덩치는 커도 조신조신한데요. 그냥 보마 나가자 강주. 에? 산책이요? 지금 가요? 보미를 이제 딱 지금 나가자 그러니까. 오호, 그대로 그 자리에 새나개에선 보기 어려운 착한 반려견인데요. 레브라도 특유의 넘쳐나는 에너지 한 번 더. 친화력갑이라는 리트리버의 다정함. 그래서 우리를 천사견이라고 부르잖아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사랑스러운 블랙 엔젤 보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샹그리랄라. 저희가 새나개 정말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강영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많이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는데 보미는 새나개를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데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갈가대고 물어뜯은 흔적은 모두 새나개를 보기 전에 저지른 말썽들이었죠. 요거 지금 다 원래 이게 이렇게 테이프 넣는 건데 보미가 이렇게 이걸 다 뜯어놓은 거예요. 에이, 요즘 누가 테이프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셋탑박스도 2번이나 갈았거든요. 기사님이 2번이나 오셔서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 그러니까 강아지 보더니 우리 봄이 보더니 알겠다고 그러시고.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보미는 어미개의 사랑도 훈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말썽꾸러기 강아지였죠. 대형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가족들은 새나개 강영욱 훈련사의 솔루션을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했습니다. 좋아. 천방지축 보미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결, 보호자님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강영 선생님이 하시는 거 맞는데 노즈워킹인가 그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간식을 올리고 1번, 2번, 3번. 그렇죠. 강아지가 후각을 이용한 놀이를 자주 하는 게 좋댔죠. 보호자가 외출할 때마다 해준다는 노즈워크. 아빠의 채취가 묻어있는 양말 먼저. 보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풀어 간식을 찾아냅니다. 어찌나 사뿐사뿐 다니는지 이불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죠. 뿐입니까? 노즈워크를 마친 쓰레기는 모두 모아서 보호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엄마가 나가는구나. 이제 나가봐. 엄마 좀 지지야 지지. 와. 아우 착해. 요 노즈워크를 하면서 갈가대고 물어뜯기는 전혀 하지 않게 됐답니다. 간식은 2개씩 넣어줘요. 강용 선생님이 그런 공간이 하나는 있어야지 걔가 편하다고. 그리고 그게 에어컨 앞이면 더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캔넬을 이용해서 강아지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쉴 수 있으면 좋다고 했죠. 오, 봄이 잘 들어가 있나 봄? 지금 강영 선생님이 강아지들은 산책을 잘 해야지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뭐 이제 문제 행동도 안 하게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요, 산책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뛰지 말고. 오! 안 가 그럼. 안 가. 이럴 땐 강훈련사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엄마 봐봐 엄마. 졸려. 엄마. 강영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애가 가자는 대로 막 끌려가지 말고 집 앞에서 좀 앉아서 집 밖에 뭐가 있나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하품도 주인이 하면. 하품할게요. 졸려. 우리 하품할까요? 하나, 둘, 셋. 내가 강영욱이다. 내가 개통령이다.
아니 보호자님 너무 강훈련사 따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품을 맨날 하시는 거예요? 가끔 해요.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이 있으면 꼭 미친 사람 같아서 안 하는데. 이쪽으로.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면 뛰면 안 되지. 보호자님 멈춰야 돼요. 응? 아니 이건 강훈련사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보미를 다시 세우긴 했습니다. 보미를 다시 진정시키고 다시 시작된 산책. 그런데 이건 걷는 게 아니라 경보 아닙니까? 아니야, 봄아. 냈다 달려나가는 보미. 덩달아 보호자도 원치 않는 조깅을 달려. 봄아. 아니야. 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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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는 횡단보도니까 조심해야 돼요. 다행히 초록불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보미의 질주 본능에는 강훈련사의 하품을 써볼 도리가 없네요. 여기 뛰면 어떡해. 너 초록불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너 안 힘드니? 하지만 보호자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지나가시라 그래 그냥. 강훈 선생님이 또 하신 것 중에 이제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때는 비켜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려. 봐봐, 엄마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지. 혼자 가면 이런 거 없잖아. 오호, 이 얘기도 많이 듣던 얘기죠? 보미의 무한 질주 본능도 꼭 고치고 싶어서 강훈련사가 새나게 보여준 대로 간식도 주고 앉아서 쉬기도 해보는데요. TV에서 본 것처럼 여유 있게 산책을 할 수 없어 고민이죠. 게다가 보호자가 가장 힘든 건 보면 안 돼! 안 돼, 보마! 엄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안 돼! 보마! 안 돼! 보마! 보미가 추격한 건 산책 나온 다른 강아지. 죄송해요, 잠깐. 보마! 줄이 풀린 안 돼! 보미는 자꾸만 강아지에게 돌진하는데요. 미안해. 보미의 과격한 인사법에 요 녀석 엄청 겁먹었습니다. 아이고 꼬리 숨긴 거 보세요. 보마 싫다잖아. 그만해. 어떡해. 보마, 잠깐만. 까만 덩치에 보미를 익히 알고 있는 같은 아파트 주민과 그 반려견이었는데요. 잠깐만. 냄새 좀 맡아보게. 이리 와봐. 잠깐만요. 얼마나 힘차게 뛰었는지 목줄을 가슴줄로 만들어버린 녀석. 이웃에 대한 죄송함은 온통 보호자의 몫이죠. 지금 산책 나오신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물색 없이 달려들어 보호자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일이 다반사죠.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제가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서둘러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미 기쁘게 봄이랑 나가서 즐겨야지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하하, 그동안 새나게 보고 많이 따라하셨다면서요. 이제 거기서 많이 보고 배운 거고. 좋은 건 많이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해도 나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손님입니다. 맨발로 손님 맞이하기. 아니, 쫓아내기인가요? 뒤늦게 보미를 끌어안아봤자 한 번 놀란 손님은 뒤도 안 보고 바이바이바이바이야. 온 가족이 일어나 막아보려고 하지만 보미의 환영 서비스는 더욱 격렬해지죠. 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말리지 마. 날 아무나 막을 수는 없지. 아빠 연령대인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 번 꽂혔다 하면 묵직한 덩치와 집요한 애정 공세로 손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마성의 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아무데도 못 가. 근데 이게 문제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보미네 가족은 새나게 다시 보기를 정주행합니다. 보미가 왜 그러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알고 싶어서죠. 아니야, 보마. 이거 아니야. 새나기를 보고 또 보고 솔루션을 하고 또 하는데 보미는 언제쯤 달라질까요? 하지만 걱정은 노노노.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 보미의 문제 행동을 해결해 보자구요. 강원도 원주에서 한 걸음에 찾아온 보미네 가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지? 어딨어?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얘가 봄이구나. 오자마자 부산하게 움직이는 봄이 뭘 그리 찾나 했더니 물 좀 먹게 해주세요. 물 먹고 싶었구나, 우리 봄이. 워라. 원주에서부터 달려왔으니 많이 목이 말랐나 봄. 얘가 봄이구나. 봄이 이제 완전 세련했어. 근데 봄이 뭐 찾는 거라도 있니? 훈련장을 완전 정복이라도 하려는데 타워 수색 모드. 진짜 1층도 안 내려갔어요. 제 좀 보래요. 키우면서 호기심 천국이에요. 예. 저희는 뭐 익숙해서. 예.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애라. 일단 예 가야죠. 일단은 가고 봐야 돼. 네. 네. 지금 아프네 이런 그리고 거는. 제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주 편안하죠. 네네네. 어떻게까지 하나. 아우 여기 천국이네요. 네. 뭘 해도 되는 천국. 봄아, 강훈련사의 천국에 온 걸 환영하노라. 사실 그 모습에 빠져드는 건 보호자죠. 감동. 자, 그럼 여기서 강훈련사의 매직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줘. 보여줘. 뭐 별거 없습니다. 빈 상자와 종이컵. 그냥 던지는 것뿐. 마술 같지 않나요? 보호자는 신나게 웃고 봄이는 엄청 행복한가 봄. 어떻게 아냐고요? 요동치는 꼬리를 보세요.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있죠. 젓는 노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저거 갖다가 막 휘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수영하고 오면은 꼬리를 되게 아파해가지고 못 올리고 다녀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강훈련사에게 자꾸 공감, 격하게 공감. 자, 이제는 보호자님이 봄이에 대해 얘기해줄 차례입니다. 봄에 저희 네. 가족하고 만나서 봄. 네. 그랬구나. 봄 햇살 같은 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태풍을 몰고 왔죠 태풍을. 보통 태풍들이요 이름이 순해요. 이뻐요 이름이. 자, 그럼 봄이가 어떤 태풍을 몰고 왔는지 증거 영상 볼까요? 봄이와 산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달려나가는 문제였죠. 아니야 봄아 배를 먼저 보면 달려들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보호자님이 줄 잡는 거를 좀. 이 순간 웃음을 못 참게 되는 건 강훈련사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곧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이에요. 거의. 음주운전이에요. 거의. 사실 힘들다고 생각했었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달려나가는 봄이를 잡느라 팔꿈치와 허리 통증을 걱정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건 신경 쓰지 못했죠. 아니야. 근데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거 영상 보니까 사실은 미안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렇게 산책하는 분을 봤어도 위험하다고 꼬집었을 거예요. 네. 봄이와 산책을 나가면 늘 죄송합니다를 연발해야 했던 보호자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봄이는 왜 또 죄송한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지금 저 친구 저 안에 뭐 들어가 있다고 저렇게 컹컹거리죠. 뭐 캔넬 안에 뭐가 정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저 친구 자기한테 관심 달라고 지금 저렇게 시작한 걸 건데 제가 만약에 저 친구를 키운다면 제가 한번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보여줘. 강훈련사 당신의 능력을 쇼미 보여줘. 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죠? 봄이마저 당황시키는 초슈퍼 울트라 오버스런 액션.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들의 평소 모습은 어떤지 볼까요? 앉아. 봄이를 통제하려고 반복하는 지적. 그리고 그게 안 될 땐 야야야. 바로 감정이 드러나죠.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초 동안 4번의 안 돼. 안 돼. 사람들 많아서 안 돼. 가자. 말을 많이 한다고 반려견이 알아듣나요? 안 돼. 새나기를 보면서 따라한다고 하지만 강훈련사와 어디가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흥분됨을 침착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침착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훨씬 더 흥분을 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크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내가 훨씬 더 차분해야 하고 그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에너지가 강아지한테 전달이 될 때 그때 강아지가 차분한 거거든요. 보호자님 스스로가 조금 더 침착하게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단지 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하지 말라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이거 내 건데라는 표현 정도, 그리고 치워놓는 것, 여기서와 화와 짜증과 뭐 이런 것들 감정은 좀 빼야 해요. 큰 소리에 지적 없이도 보미가 순순히 물러납니다. 훈련은 단순하게 감정 없이. 하지만 요 정도에서 장난을 쉽게 멈출 보미가 아니죠. 강훈련사 높은 줄 모르고 슬슬 기어오르려나 봄. 빠스락거리는 소리, 점프해서 입으로 물어야지. 근데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공간 뺏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내 공간을 뺏는다고요? 중간 이렇게 공간을 한 번씩 빼서요. 그럼 강아지들이 뒤로 물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반발짝 전진만으로도 해낼 수 있죠. 사실 반려견에게 마냥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 많은 강아지가 예의 있게 다가온다면 충분히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죠. 어머, 이거 신상이에요? 공장 냄새 확 난다. 이런 보미의 장난 바이러스가 슬슬 또 작동하나 본데요.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볼까요?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할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인지 봄이 스스로 알아서 멈추네요. 오호, 안기까지.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잔소리 가끔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결 차분해진 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볼까요? 예헤, 제대로 놀아볼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나오자마자 또 시작인가요? 슬슬 강훈련사에게 지지 않겠다는 듯 줄을 팽팽하게 당겨봅니다. 팔뚝에 힘! 이럴 때 쓰려고 근육 모아둔 건데 안 밀리죠? 하지만 확 당기지 않고 당기는 힘에 맞는 그 힘만 줘요. 10으로 당기면 10만큼만 당기고요. 뭐 20으로 당길 땐 20으로 당기고요. 항상 앞서 달려나가는 봄이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해봤던 긴 줄. 막상 긴 줄을 메고 보니 바닥에 끌릴 정도로 여유도 있고 힘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보호자에게 다가옵니다. 줄을 잡은 강훈련사가 팔을 내딛어 보지만 봄이를 움직이는 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 움직였네요. 내가 이 친구가 쿵 당길 때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따라오는 것들이 훨씬 더 재밌고 좋고 안전하구나라고 배우죠. 사실 이 교육은 훨씬 더 지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같이 걷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지적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아마 봄이도 같이 걷고 싶었나 봄. 보통 이런 데 오면 안전한 데인가 확인하고 바로 풀어버리잖아요. 아예 나쁘지 않지만 근데 오늘 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줄을 풀렀다가 맸다가를 좀 몇 번 반복할 거예요. 우선 볼게요. 대신 얘 신경 쓰지 말고 저 따라오세요. 왜? 이 저기 멋지다. 좀 앉아보실까요? 앉아요? 어디요? 여기?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네, 오늘은 지적질 없이 봄이 마음대로 놔둬보자고요. 여기는 강훈련사 천국이니까요. 끊임없이 보호자에게 놀아달라고 할 것만 같지만
호기심 소녀 봄이는 세상이 더 궁금한가 봄. 빼고 쭉 빼고 하세요. 한 끼. 지금 이제 선생님 가르쳐 주면 그래도 내일부터라도 제가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신랑이랑. 근데 벌써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여유를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지? 딱 이런 거예요. 저 10년 운전한 사람과 운전면허 갓 딴 사람. 운전면허 갓 달고 내 생애 첫 차를 딱 몰고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비유가 아주 좋아. 분명한 건 익숙해질 거고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익숙해지기 위해서 풀었던 봄이의 줄을 묶어볼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줄을 매면 산책이 끝나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 나를 불렀네, 줄을 매겠네, 놀이가 끝나네. 그럼 강아지는 이제 싫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줄을 매고 산책하다가 또 줄을 풀어줘요. 그렇지. 둥지 속에 있던 새를 놓아주면 다시 둥지로 돌아온다고 하죠. 반려견의 줄을 풀어줘도 좋은 안전한 장소라면 줄을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산책길에도 익숙해지고 산책의 아쉬움도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와, 산책 또 가는 거야? 이번엔 저쪽으로 들어가 봐야지. 우리 강아지 절로 갔어요. 괜찮아요. 놔둘게요. 자,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싶다 느껴지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볼까요? 슬쩍 잡고 줄 매세요. 봄아, 줄 매야지. 산책 더 하고 싶어? 제 생각에 줄을 맬 때 조금 터프했었나 봐요. 좀 거칠었었나 봐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슬쩍 만져볼까요? 저 만져볼까요? 나네. 아프다고. 무슨 말씀? 가고 싶은데. 좀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네. 다 아시는구나. 그럼 이번엔 부드럽게요. 손 내밀고 잡고 매고 줄 끝에 잡을게요. 초보 운전이라고 생각하고 기본기부터 하나씩 다져봅니다. 잘하고 계세요. 역시 아이를 키워본 엄마 같아요. 잠깐 설까요? 오를 당기면 오만큼 당겨 서는 것까지가 좋아요. 네. 줄 놓는 동시에 우리 뒤로 갈게요. 하나, 둘, 탁. 뒤로 갈게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냥 쭉쭉 걸어나가면 제멋대로 가던 봄이도 금세 보호자를 따라갑니다. 뛰어다니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은 기초 산책 연수에 봄이는 완전 녹초가 되었나 봄? 가장 지쳤을 때의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인데. 우리 엄청나게 뛰지 않았잖아요. 어떠신가요? 신세계인데요. 신세계예요? 계속 좀 꾸준히 계속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와 여유도 필요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훈련사의 놀라운 매직이 지금 공개되나 봄. 봄이의 맞춤형 솔루션을 위해 강원도 원주로 고고! 봄아, 너 또 맨발로 손님 쫓아내려고? 이번엔 쉬운 손님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 조심해라 봄아. 응? 강훈련사 니킥이야. 니킥. 보통은 여기서 멈추죠. 친화력 좋은 봄이는 강훈련사의 손목까지 물어댑니다. 공격하려고 아프게 꽉 무는 건 아니지만 손님에게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막 깨물깨물도 하네. 요란한 꼬리 흔들기로 반가움, 강력 어필하지만 혹시 얘 물 수 있는 거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예. 그럼 공 자기야. 네. 아니야 엄마가 갖다 놨어.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 거기 있어. 거기 안 돼. 거기 없어. 거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얘네들한테 흥분을 줘요. 그러니까 말을 최대한. 최대한. 네. 이제 그게 이제 강아지한테는 우리 집에 경고등이 울린 거예요. 왜? 그거 내 거잖아. 빨리 줘 내 장내 게임. 한바탕 난리 후 진정된 봄이. 아까도 방금 저거를 이제 갖고 싶다고 점프해서 보호자님 다리에다가 손을 얹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익숙할 거예요. 네. 항상 처음엔 그러고 기다려 그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뭐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인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친구가 젠틀하거나 매너가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우선은 제가 나갔다가 다시 똑똑 거릴게요. 한 10초 정도 후에. 냉큼 들어오지 않는 강훈련사와 뼈다귀에 흥분하나 봅니다. 고마이라. 아니. 이렇게 말하면 1차 솔루션에서 배운 인내심과 여유를 기억하세요. 장난감 달라던 봄이 손님의 기척을 느꼈지만 이때도 보호자는 인내심과 여유로 무장하고 차분하게 손님을 맞이해야죠. 봄이는 손님보다는 장난감이 더 좋은가 봐요. 장난감을 입에 물려주니 짖지도 않고 점프도 없이 환영한다며 꼬리만 살랑살랑. 라브라더들이요. 기분 좋거나 반갑거나 그럴 때 이를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즐겁거든요. 이제 핥기도 핥고 손도 물고 뭐 다리나 양말 있는 데나 이렇게 깨물깨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잠깐 다른 걸로 대체해 준 거예요. 집에 찾아온 손님이 건네주면 효과는 더 좋을 수 있다는데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서스름 없고 친하고 즐겁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앉고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봄이가 그런 것들이 좀 싫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현관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냄새도 맡고 나 너 좋아지려고 그래 라고 하는 느낌 좀 보여주고 서서히 집에 들어와서 강아지가 혹여나 점프하려고 하면은 슬쩍 피하기도 하고 슬쩍 밀치기도 하면서 적절하게 거절하고 그러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봄이에게 손님 맞이 연습을 시키고 싶다면 강아지 여기 있고 보호자님 여기 계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계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들어오시죠. 이 친구가 다운되면. 여기에서 반려견의 진정은 잠깐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시간이 벌써 됐어요. 벌써 보호자님은 저 손님한테 압박받고 있으면 안 돼요. 압박받는 순간 이 교육이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계속 기다려줄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게 인내심과 여유, 그게 포인트죠. 봄이 자리야. 여기가 봄이 자리. 봄이 자리예요? 아니 뭐죠? 불타오르는 이 분위기. 아이고. 그렇게 한 8시간, 7시간도 할 수 있어요. 쉬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네. 한번 보실래요 지금? 꼬리 보면 이게 딱 팔자죠. 팔자를 이게 되게 좋을 때 저렇게 팔자를 꼬리를 쳐야. 그날 만나 뵙고 나서 이제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고서 이제 느끼고 한 다음에는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시간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은 많이 생겼어요. 지금 짧은 줄보다는 훨씬 편해요. 훨씬 제가 편했어요. 대형견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 이제 겁이 나니까 시도를 못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짧은 줄보다 긴 줄이 훨씬 더 이 친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요. 1차 솔루션 이후 매일 긴 줄 산책을 하다 보니 보호자도 봄이에게도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직도 계속되는 봄이의 당기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호자님한테 올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보상. 보호자님한테 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올 이유가 없어요. 간식 같은 걸 주면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간식 좀 많이 달라고. 애끼지 말고. 네? 닭가슴살은 가끔 삶아주는데 저희가 간식을 좀만 줘도 얘가 살이 금방 쪄버려서 저희가 웬만해선 간식을 잘 안 주거든요. 평소 먹던 사료를 툭 떨어뜨려도 관심이 없는 봄이. 하루에 몇 개? 한 끼. 한 끼? 네. 이거 한 컵? 예, 그걸 하나. 한 컵? 과일 같은 건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박이랑 사과. 과일 주지 마시고. 과일 주지 마요.
애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과자 먹고 나면은 밥 먹으려고 하나. 애들한테는 그게 잘 됐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 막 이렇게 침 흘리고 있으면 우리만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주게 되거든요, 솔직히. 얘네한테는 더 엄격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만큼을 먹을 건데 레귤러하게 먹는 건 이만큼이고 이만큼은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하, 강훈련사의 간식 훈련에는 이런 비법이 숨어 있었군요. 그동안 간식으로 훈련하면 우리 강아지들 살찌는데 고민하던 분들 많으시죠? 하루에 먹을 적당량의 사료 중에서 80%만 밥으로 주고 남은 20%의 사료를 이용해 산책이나 훈련에 사용하면 비만 걱정 없이 보호자에게 집중하는데 딱 좋다는 말씀. 산책을 아침에 하니까 밤에 밥을 좀 주고 아침에 네. 산책을 하면서 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저녁에 한 끼로 줍니다. 엥? 한 끼래 급식? 당장 그 말 취소해요. 안 그러면 간식도 다 뺏어 먹을 끼래 그. 아설아, 넌 이제 끝났어. 아, 네, 벌써부터 배고파졌어. 그럴 수 있어요. 산책 준비하는 것부터 한번 보호자님이 직접 한번 해보시죠. 끈을 여기다 안 놓고요. 원래는 신발장에 두죠. 줄은 어디서 매요? 신고 앞에서요. 에이, 가져와 보세요. 왜요? 우리 집 새내기 보고 엄청 따라 있었는데. 그럼 이때까지 한 건 다 틀린 거였어요? 집에서부터 줄을 매고 있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냥 산책 나갈 때만 줄을 매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상시에도요. 줄 이렇게 매고 또 정말 많이 합니다. 나는 줄 매고요. TV 봐요. 밖에서 벤치에서 편안하게 앉고 싶지 않으세요? 앉고 싶죠. 그거를 왜 밖에서 나가서 연습을 하냐고요.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집에서 연습하면 되지. 여기서 줄 매고 앉아 있고요. 여기서 줄 매고 식사도 해보세요. 아니 이게 돼야지 밖에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못했네. 집 안에서 줄 매는 연습이 편안해졌다면 줄을 잡고 산책도 해보세요. 공간이 좁으니 빠릿하게 쭉 모델처럼 워킹해봐요. 이렇게 하면 잘 따라와요. 아, 잘했어. 이것이 바로 강영욱 매직. 땡길 필요도 없고, 그죠? 줄루슨하게. 이번엔 음주운전 같았던 줄잡기를 제대로 고쳐볼까요? 보미의 발걸음이 빨라지면 보호자는 그걸 따라잡기 위해 경보를 시작했죠. 천천히 너무 빨라져. 텐션 되기 싫으니까 보호자님이 빨라지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순간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당기기가 더 좋죠. 한 손으로는 딱 잡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보호자의 줄잡기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보미의 돌발 행동이었죠. 안 돼. 다른 개들을 보면 흥분하고 짖어대기 일수. 어느새 동네에 소문이 돌았는지 곁을 내주는 강아지도 별로 없었죠. 다른 강아지의 냄새를 맡게 해주려다 보면 안 돼, 자기야! 폭력적으로 끝나버리는 상황. 보미가 잘 다니는 산책로에서 솔루션을 진행할 때도 돌발 행동은 여지없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본 거죠. 강훈련사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힘을 주어 멈춰보지만 이미 봐버린 다음엔 여간에서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짖고 당기기를 10여 차례. 결국 원주 시민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죠. 보호자님, 저랑 같이 이렇게 걷는 거 괜찮으세요? 원주에서 만난 강훈련사의 부탁 흔쾌히 들어주시는데요. 조금 속도 천천히 해서 이렇게 걸을게요. 줄은 제가 잘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도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림자 산책이라고 나란히 걷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상태에서 저분이 오케이 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사실 조금 보미의 그런 모습들은 위험해 보였어요. 벌써 너 이리 안 와! 였었어요. 이리 오라고. 너 안 오면 내가 때린다. 네 여기 안 오면 내가 물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면 너 빨리 오랬지.
이런 태도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모든 보호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강아지인 것처럼 쳐다보고 바라봤을 때 정말 저 친구가 내 강아지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보호자한테 물어보고 괜찮으냐, 그 다음에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함께 걸을 기회는 얻었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들. 어허, 넌 요란한 보미가 무섭지 않니? 의연한 모습에 당황했는지 보미는 점점 더 흥분하는데요. 떼약볕 아래서 몇십 분째 찢어대는 보미의 상태마저 걱정입니다. 간식을 하나 들고 보미에게로. 지금 냄새가 나나 한번 볼게요. 간식에 반응하나 봄. 너무 흥분하면 식욕 떨어지거든요. 한번 간식 먹어볼까요? 예. 어머, 너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는다. 그럼 이제 저 강아지들 봐도 괜찮은 거지? 강아지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혼자만 있다 보니까 다른 강아지만 보면 흥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흥분 가라앉히려고 거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같이 걸어볼까요? 눈에 좀 익어서인지 보미도 잠잠해진 것 같죠? 혼자 거기 있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가도 어차피 어? 잠잠해진 게 아닌가요? 자리를 좀 바꿔보니까 보미는 다시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아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몸집은 보미의 머리 크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8살이나 됐다는 탱자의 여유 때문인 걸까요? 보미의 출렁임을 주시하던 강훈련사는 잠시 나무에 묶어보기로 합니다. 상대 강아지와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놔두고 일로 오세요. 보호자가 앞으로 가자 다시 찢어대는 보미. 미안해요, 산책 중에. 미안합니다. 다시 우리 이쪽으로 올까요? 이번에는 보미의 뒤쪽으로 자리 잡는 보호자. 조금 있다가 또 보미는 이제 보호자만 쳐다봅니다. 약간 빠릿하게 움직일게요. 보미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자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짖어댑니다. 보미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요란하게 짖어대도 모른 척. 이번엔 좀 더 거리를 두고 보미 뒤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원주 시민에게 강아지들을 좀 예뻐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도 드렸죠. 좀 뭐가 보이세요? 강아지를 보고 짖지 않는 보미가 이상합니다. 쟤를 보고 짖어야 되는데 쟤를 보고 안 짖고 우리를 보고 짖죠? 그죠? 현재 보미의 관심은 다른 강아지가 아니라 온통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어야지 짖는 거예요. 보호자들이 계속 한 자리에 있자 그제야 다른 강아지들을 볼 여유가 좀 생기나 보네요. 오호, 잠잠해진 보미를 향해 8살 탱자가 상당히 도발적인 몸짓을 보내는데요. 보마, 너도 참을 수 없어? 보호자님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보호자들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자 보미는 이내 차분해지며 보호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 훈련사가 보기엔 아마도 지금 보미는 보호자에게 응석을 부리는 것 같다는군요. 아까와는 다른 나무로 보미의 자리를 옮기고 탱자의 상태를 살펴보러 가는 강 훈련사. 다행히 탱자가 보미에게 관심 있는 것 같죠? 안전한 정도까지만 갈게요. 네. 탱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미의 호기롭던 아까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보호자만 애처롭게 부릅니다. 지금 이 만남은 강 훈련사의 지도하에 만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강아지를 요란하게 불러댔던 보미는 탱자의 냄새에도 감흥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보미와 탱자 사이를 잘 견제하고 있는 강 훈련사. 근데 보마, 너 강아지 보고 싶어 했잖아, 응?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우리 집에 가요. 네. 보호자님한테 짖는 거예요. 보호자님한테 짖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에게 화를 낸다고 보였지만 보호자에게 줄을 놔달라고 저 강아지에게 가보겠다고 짜증과 투정을 부렸다는 거죠.
다행히 성격 좋은 탱자 덕에 보미의 속마음까지 알아내게 됐네요. 이제 가셔도 감사합니다. 산책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방심하다가 내 마음을 들켜버렸다고? 나 너가 싫어 이것보다 지금 보니까 보호자님하고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칭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네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버릇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고, 봄이 나이 이제 3살. 한참 응석 부릴 때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봄이도 나아질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무한한 사랑으로 2년 2개월을 키웠던 봄이. 이틀 동안의 솔루션으로 어떤 걸 배우셨나요? 진짜 어설펐던 것 같고요. 예. 우리 다 봄이를 비롯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시간과 마음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강영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냐면 전문가시다.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봄이도 지금 너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봄이를 위해 필요한 건 인내심과 여유. 저 원래 이렇게 똑바로 못 서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원래. 그 어떤 훈련 기술도 화려한 핸들링보다도 인내심과 여유를 가지고 봄이와 살아간다면 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겠죠?